비는 새벽부터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처음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가늘게 시작된 비는 시간이 조금 흐르자 저막 끝을 또렷하게 두드리기 시작했고, 해가 떠오를 무렵에는 골목 전체를 적실 만큼 제법 굵어졌다. 질척해진 흙길에는 밤새 고인 물이 군데군데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고, 그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들은 쉼없이 작은 원을 그리며 퍼져나갔다. 김첨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귀에 들어온 것은 빗소리였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오늘 하루의 불운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는 잠시 그대로 누워 있었다.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비 오는 날이 어떤 하루가 될지 굳이 일어나 보지 않아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 오는 날은 손님이 적은 날이었다. 손님이 적다는 것은 인력거를 끌 기회가 줄어든다는 뜻이었고, 그 말은 곧 오늘 하루 벌어들인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돈이 줄어든다는 것은 저녁에 먹을 것이 줄어들거나 아예 아무것도 먹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김첨지는 그 단순한 계산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반복했다. 그는 한동안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얼룩이 퍼져 있었고, 그 얼룩은 마치 비오는 하늘의 구름처럼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그 얼룩을 보고 있자니 자신이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처음에는 작은 얼룩이었을 것이고, 어느 날은 신경 쓸 겨를도 없이 하루를 버텨야 했을 것이며, 그렇게 조금씩 쌓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김첨지는 몸을 일으키며 낮게 한숨을 쉬었다. 허리는 여전히 무거웠고 어깨는 누군가가 돌을 얹어놓은 듯 뻐근했다. 인력거를 끄는 몸은 하루라도 쉬면 나아질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루라도 쉬면 오히려 더 아파지는 법이었다. 쉬는 동안 굳어버린 근육은 다시 일을 시작할 때 더 큰 통증으로 돌아오기 마련이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그 조용함 속에서 한쪽 구석에서 미세하게 들려오는 숨소리만이 이 공간에 사람이 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방 한쪽에는 아내가 누워 있었다. 얇은 이불은 몸을 덮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고, 그 위로 아내의 숨결이 가늘게 오르내렸다. 숨은 끊어질 듯 이어졌고 그 리듬은 일정하지 않았다. 김첨지는 그 숨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다. 얼굴에는 예전의 혈색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입술은 마른 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잠들어 있는 모습이라기보다 그저 기운이 없어 눈을 붙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김첨지는 아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었다.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약해지면 오늘 하루를 버텨야 할 이유까지 함께 무너질 것 같았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거의 숨소리에 가까웠다.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했고 부탁이라고 하기에는 힘이 없었다. 그저 마음속에서 흘러나온 소리가 입술을 통해 새어나온 것처럼 들렸다. 김첨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이 없었다.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이다. 집에 남아있으면 아내 곁을 지킬 수는 있겠지만 그 대신 오늘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 날은 더 힘들어질 것이 분명했다. 그는 일부러 옷을 챙겨 입으며 큰 소리를 냈다. 옷을 털고 허리띠를 고쳐매고 신발을 신으며 괜히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소리는 아내에게 들리기 위한 소리이기도 했고 자신에게 들려주기 위한 소리이기도 했다.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려는 듯 했다. 조금만 나갔다 올게. 그 말은 아내를 향한 말이기도 했고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다. 정말 조금만 나갔다 오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처럼, 금방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처럼 그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다. 말할 힘도 없었고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김첨지는 아내의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았고 그 말들을 듣는 것이 두려웠다. 그는 문 앞에 섰다. 문을 여는 손이 잠시 멈췄다.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는 같은 아침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김첨지는 결국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빗소리가 더 크게 밀려 들어왔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이 집을 나설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그렇게 비오는 아침 속으로 걸어나갔다. 문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비냄새가 얼굴을 때렸다. 밤새 내려앉은 습기가 공기 속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빗방울은 아직 망설임 없이 땅을 두드리고 있었다. 김첨지는 모자를 깊게 둘러쓰고 어깨를 한번 움츠렸다. 비오는 아침의 공기는 늘 이렇게 무거웠다. 숨을 들이마시면 가슴 안쪽까지 젖어드는 느낌이 들었다. 골목길은 이미 질척거리고 있었다. 어젯밤까지 단단하던 흙길은 물을 머금어 발이 닿을 때마다 푹푹 꺼졌고 신발바닥은 진흙이 금세 달라붙었다. 김첨지는 인력거 손잡이를 꽉 잡았다. 손잡이에 스며드는 물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지만 그는 그 감촉을 애써 무시했다. 거리로 나오자 인력거꾼 몇 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비오는 날에는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한다. 오늘은 손님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 그리고 집에 그냥 돌아갈 수 없다는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김첨지는 그들 사이에 조용히 섰다. 괜히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거리를 훑어보았다. 빛 때문에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랐고 우산 아래로 숨겨진 얼굴들은 서로를 피하듯 스쳐 지나갔다. 이런 날에는 사람들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인력거를 부를 때조차 급했고 타고 내릴 때도 짧게 말할 뿐이었다. 김첨지는 속으로 계산을 했다. 오늘 한 번이라도 손님을 태울 수 있을지 아니면 반나절을 그냥 서성거리다 돌아가야 할지 그 모든 것이 아직은 알 수 없었다.
그는 괜히 인력거 바퀴를 한번 굴려보았다. 바퀴가 물을 튀기며 돌아갔다. 그때였다. 저쪽에서 급히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한 사내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김첨지는 본능적으로 인력거를 앞으로 밀었다. 인력거 타실 겁니까? 사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고개 끄덕임이 그날 하루를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김첨지는 아직 하지 못했다. 인력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첨지는 자연스럽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익숙한 동작이었다. 비에 젖은 길은 미끄러웠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손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편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사내는 생각보다 후한 값을 치렀다. 김첨지는 동전을 받아 손에 쥐는 순간 잠시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비에 젖어 차가운 동전이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 묵직함이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 고맙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사내는 이미 우산을 쓰고 멀어지고 있었다. 김첨지는 인력거를 돌렸다. 그리고 조금 놀랐다. 생각보다 마음이 가벼웠기 때문이다. 아직 하루는 길었고 적어도 오늘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손님도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아 나타났다. 비를 피해 급히 이동하려는 사람이었다. 김첨지는 다시 인력거를 끌었다. 몸은 조금 더 젖었고 바지는 무거워졌지만 발걸음은 아까보다 가벼웠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비 오는 날 한두 번 태우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다. 김첨지는 속으로 몇 번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나 곧 그 말을 삼켰다. 괜히 말로 꺼내면 이 흐름이 끊어질 것 같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인력거를 끌며 눈앞의 일에 집중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김첨지의 눈에는 그 비가 아까와 다르게 보였다. 여전히 불편했고 여전히 차가웠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존재는 아니었다. 오히려 거리의 소음을 가려주는 막처럼 느껴졌다. 잠시 쉬는 틈에 그는 주머니를 만져보았다. 동전 소리가 작게 났다. 그 소리는 그에게 작은 안도감을 주었다. 오늘 하루만큼은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채 돌아가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문득 집을 떠올렸다. 아침에 보았던 아내의 얼굴, 가늘게 들리던 숨소리, 그리고 나가지 말아요 라는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 생각에 잠시 발걸음이 느려졌다. 하지만 곧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일할 때였다. 이렇게 손님이 있는 날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다시 앞섰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벌고 들어가자고. 그러면 아내도 기뻐할 거라고. 그때 그 생각이 떠올랐다. 설렁탕. 아내가 좋아하던, 아니, 적어도 먹으면 기운 낼 수 있을 것 같은 음식. 그는 속으로 그 단어를 몇 번이고 되뇌었다.
설렁탕 한 그릇이면 오늘 하루의 피로쯤은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늘은 운수가 좋은 날인가 보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말을 하고 나서야 그는 잠시 멈칫했다. 평소라면 함부로 하지 않았을 말이었다. 그러나 이미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고 비와 함께 사라졌다. 김첨지는 다시 인력거를 밀었다. 그의 등 뒤로 빗방울이 떨어졌고 그의 발밑에서 물이 튀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의 가벼움이 얼마나 잔인한 무게로 돌아올지. 그날의 거리는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고 김첨지는 그 속을 묵묵히 지나가고 있었다. 비는 좀처럼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급해진 것처럼 거리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며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김첨지는 인력거 손잡이를 잡은 채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은 이미 축축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지만 그는 그 감각을 애써 외면했다. 몸은 분명 지쳐 있었다. 다리는 무거웠고 허리는 점점 굳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하게도 힘이 솟았다. 이렇게까지 비가 오는데도 손님이 끊이지 않는 날은 드물었다. 김첨지는 스스로에게 오늘은 예외적인 날이라고, 이런 날도 가끔은 있어야 하지 않냐고 말하고 있었다. 거리의 풍경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아침에 보이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대신 장사를 마치고 서둘러 귀가하는 상인들과 비를 피해 이동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같은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표정이었다. 김첨지는 그 얼굴들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아직 집으로 갈 수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지금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다. 오늘은 더 벌 수 있을 것 같았고 더 벌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 속을 다시 한번 더듬었다. 동전과 지폐가 뒤섞여 손끝에 닿았다. 그 감촉은 분명히 아침과는 달랐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텅 비어있던 주머니가 지금은 제법 묵직해져 있었다. 이 정도라면 그는 혼잣말을 하다 말았다. 이 정도면 오늘 하루는 괜찮다고 말해도 될 것 같았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제법 잘 풀린 날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 괜히 입 밖으로 꺼내면 탈이 날 것 같은 기분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나타났다. 급하게 인력거를 부르는 소리였다. 김첨지는 반사적으로 인력거를 밀었다. 발은 이미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인력거를 움직이는 동안 그는 문득 집 생각을 했다. 아침에 보았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숨소리가 가늘게 들리던 그 모습, 아무 말 없이 이불 속에 누워있던 모습, 그 장면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 김첨지는 고개를 흔들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고, 괜히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짐했다. 오늘은 벌어야 하는 날이었다. 오늘은 집에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날이었다.
손님들을 내려주고 인력거를 세웠을 때 그는 잠시 허리를 폈다. 비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물방울이 입술에 닿았다. 그는 그 맛을 느끼며 잠시 숨을 골랐다. 빗물의 맛은 늘 같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쓰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해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고 거리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빗속에 흔들리는 불빛은 흐릿했지만 김첨지의 눈에는 아직 그 불빛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오늘 할 몫은 다 한 것이 아닐까? 그 생각과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따라붙었다. 조금만 더 벌면 설렁탕을 사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설렁탕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그는 발걸음이 다시 가벼워졌다. 아내가 국물을 한 숟갈이라도 떠먹는 모습을 생각하니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고 기운이 조금이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다. 그 희망은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김첨지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니 그 정도 사치는 괜찮다고. 아내를 위해 쓰는 돈이라면 아깝지 않다고. 마지막 손님을 태웠을 때 그는 이미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몸은 한계에 가까웠고 다리는 더 이상 가볍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안도감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었다. 손님을 내려주고 인력거를 세운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점점 한산해지고 있었다. 그는 인력거 손잡이를 놓고 두 손을 잠시 주머니에 넣었다. 동전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다. 김첨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하루는 정말로 이상한 날이었다. 오늘은 운수가 좋았어. 이번에는 그 말을 끝까지 했다. 비가 그 말을 씻어갈 것이라고 믿으며 그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김첨지는 인력거를 돌려 세웠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차례였다. 설렁탕집이 있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조금 재촉했다. 비는 여전히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고 김첨지는 그 빗속을 지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설렁탕집 앞에 섰을 때도 비는 멈추지 않고 내리고 있었다. 가게 처마 밑에는 이미 몇 사람이 비를 피해서 서 있었고 문 안쪽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다. 김첨지는 잠시 문 앞에 서서 숨을 골랐다. 하루 종일 인력거를 끌며 쌓인 피로가 그제야 몸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았다. 그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고 국물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 냄새는 배고픔을 자극했지만 김첨지는 애써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오늘은 자기를 위한 날이 아니었다. 설렁탕 하나 포장해 주시오. 그는 평소보다 또렷하게 말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 잠시 망설였지만 곧 동전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괜찮다고.
오늘만큼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을 챙겼다. 김첨지는 설렁탕이 담기는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았다. 뽀얀 국물 위로 김이 오르자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국물이 아내의 몸속으로 들어가 따뜻하게 퍼지는 모습을 상상했다. 설렁탕을 받았을 때 그릇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 무게가 손에 전해지자 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다. 오늘 하루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손에 쥔 것 같았다. 밖으로 나오자 다시 비가 얼굴을 때렸다. 그는 설렁탕이 젖지 않도록 품에 꼭 안았다. 옷은 이미 젖어 있었지만 그릇만큼은 지키고 싶었다. 그 국물은 오늘 하루의 결실이었고 아내에게 건네야 할 유일한 선물이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은 아침보다 더 어두워 보였다. 가스등 불빛이 비에 번져 흐릿하게 흔들렸고 골목은 조용했다. 사람들은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린 듯했고 거리에는 김첨지의 발소리만 남아 있었다.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아내가 깨어 있을까? 아니면 아직 그대로 누워 있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설렁탕을 보면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아침에 나설 때와는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다. 그 조용함이 그를 잠시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 왔어. 그는 평소보다 조금 큰 소리로 말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그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고 낮 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은 듯 서늘했다. 김첨지는 설렁탕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아내 쪽으로 다가갔다. 이불은 아침과 같은 위치에 있었고 아내도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다. 아직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 아직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을 불러왔다. 여보, 설렁탕 사왔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아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최대한 가볍게 닿았다. 아내는 움직이지 않았다. 김첨지는 다시 한번 손을 흔들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그제야 그는 느꼈다. 아내의 몸이 차갑다는 것을. 그 차가움이 손바닥을 통해 천천히 올라왔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끝에서 흐려졌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아침보다 더 창백한 얼굴, 미동도 없는 입술.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설렁탕의 섞임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방 안에는 빗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변함이 없었다. 김첨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 힘이 풀리며 설렁탕 그릇이 기울었고 국물이 바닥으로 조금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 그릇이 깨지든 국물이 쏟아지든 이제는 아무 상관도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루 종일 자신을 떠받치던 말들이 하나, 둘 무너져 내렸다. 운수 좋은 날이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침에 나설 때도 거리를 돌 때도 입 밖으로 꺼냈던 그 말이 이제는 조용히 그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아침과 다를 바 없는 비였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그날의 비는 그저 또 하나의 비오는 날일 뿐이었다. 김첨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운이 좋았던 하루가 아니라 그가 평생 잊지 못할 하루로. 그날은 분명히 운수 좋은 날이었다.